배신당했습니다. 30년 동맹이 우릴 버렸죠. 나토는 침묵했습니다. 유럽은 말만 했습니다. 국경에서 위협이 날고 있는데 그들은 회의실에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유럽 무기, 납기 2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6개월 납기. 불가능합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유럽을 이긴다고요? 누가 믿습니까? 하지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죠. 독일 국방장관이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달려왔습니다. CNN 긴급 속보. 나토 역사 뒤집혔다. BBC 특집 방송. 유럽을 무릎 꿇린 극동의 충격. 로이터 긴급 분석. 나토의 새 척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유럽을 잡아뜨렸습니다. 체코가 줄 섰습니다. 루마니아가 손들었죠. 노르웨이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방산 대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토 내부 문서에 K 디펜스 모델이 명문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럽 로비스트들은 검증 안 됐다, 위험하다 속삭였죠. 언론은 값싼 실험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대체 뭘 한 겁니까? 유럽 30년 역사를 단 6개월 만에 뒤집은 그 충격적인 비밀. 저는 에드워드 바르텔, 폴란드 육군 대령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목격했죠.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30년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위협이 날고 있는데 그들은 검토 중이라고 했죠. 검토? 지금 우리 병사들이 떨고 있는데 말입니까? 보고서는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바르텔, 폴란드 육군 대령입니다. 국방 무기체계 도입을 총괄하죠. 3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력은 아무 쓸모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기적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붉은 점이 찍히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확인 항적, 고도 하강 중, 접근 속도 증가. 지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병사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전기를 잡은 초소 장교의 목소리도 흔들렸죠. 식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대응할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 속 동맹국 대표들의 얼굴은 무거웠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말뿐이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표명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듣고 또 들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우려, 검토. 지금 우리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회의는 끝났고 저는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바르샤바 거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유소마다 긴 행렬이 늘어섰죠. 마트에선 생필품이 동났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그 질문이 온 도시를 짓눌렀죠. 국방부 복도는 긴장으로 무거웠습니다. 장교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는 혼자라는 걸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제안서, 납기 일정표, 가격 견적서. 모두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납기는 최소 2년. 훈련 기간은 6개월 이상.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모가 급히 들어왔죠. 대령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가 건넨 문서 한 장. 거기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긴급 패키지 대응 방안. 한국? 저는 멈칫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었죠. 빠른 납기, 완성도 높은 무기 체계.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전시 상황에서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문서를 펼쳤습니다. 생산 일정, 납기 계획, 훈련 프로그램, 정비 지원 체계.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패러렐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죠. 계약과 동시에 생산, 운송과 동시에 훈련. 전력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름도 생소했죠. 하지만 성능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납기는 6개월, 훈련은 3개월, 정비 지원은 계약과 동시 시작.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제 손이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나토는 침묵했고 유럽 업체들은 느렸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 바르샤바의 불빛들이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입니다. 4천만 명의 생명이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참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한국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네, 갑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보러 갑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강철이 진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뿐이었죠. 군인은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자료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뒤졌죠. 긴급 무기 도입에서 실패한 나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납기 지연, 품질 문제, 훈련 미흡, 정비 부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력화 실패였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폴란드만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게 아니었죠. 터키,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계약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납기 준수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8%. 믿기 어려운 숫자였죠. 생산 라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은 명확했죠. 연간 전차 200대, 자주포 150문. 유럽 업체들보다 빨랐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확인했습니다. 국산화율 80% 이상.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한다는 의미였죠.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한국 측과 첫 화상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엔지니어들과 군 관계자들이었죠. 통역관이 옆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시작됐습니다. 패러렐 플로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시다발 진행 방식이라고 했죠. 계약과 생산이 동시에, 운송과 훈련이 동시에, 인도와 정비 지원이 동시에. 모든 게 겹쳐서 움직인다는 겁니까?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계약 후 첫 달, 생산 라인 가동과 교육팀 파견. 둘째 달, 시제품 테스트와 정비 매뉴얼 번역. 셋째 달, 첫 배치 출하와 시뮬레이터 설치. 모든 단계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예비 부품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풀키트로 함께 갑니다. 대답이 돌아왔죠. 탄약, 정비도구, 교육장비. 모든 게 패키징돼 있다고 했습니다.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말은 좋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봐야 믿겠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죠. 만약 진짜라면, 만약 그 속도가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하지만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유럽산을 써야 합니다.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십시오. 나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이 떨고 있는데 정치를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부 압박도 들어왔습니다. 유럽 방산 로비가 움직였죠.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 검증 부족. 성급한 선택, 위험 부담.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죠. 한국은 과대평가됐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성공하면 우리 모두의 승리고 실패하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 검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고는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생산 공정 실사, 품질 관리 체계 확인, 야전 정비 시스템 점검, 폴란드 지형 적합성 테스트. 4가지 항목이었습니다.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계약은 없습니다. 폴란드 지형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평야, 습지, 겨울 혹한. 우리 환경은 까다로웠죠. K2 전차가 이 조건을 견딜 수 있습니까?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동료 장교가 전화를 걸어왔죠. 바르텔, 정말 한국이 해낼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러 갑니다. 믿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흙을 보러 갑니다. 말과 엔진을 구분하러 갑니다. 내일 떠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강철이 어떻게 숨쉬는지, 약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체크리스트, 카메라, 측정 도구. 그리고 낡은 군번줄을 넣었죠. 30년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갑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시험대는 제가 깔겠습니다. 누구도 변명 못하게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죠. 마중 나온 담당자가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이동 40분, 브리핑 30분, 공장 이동 50분. 시간이 칼 같았죠.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습니다. 물류 트럭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죠. 도로 자체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곳은 시계가 아니라 엔진으로 시간을 센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컸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정숙함이었습니다.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죠. 소음이 아니라 합창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상부에서 내려다봤습니다. K2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죠. 용접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도장이 진행됐습니다. 부품이 정확하게 결합됐습니다.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없었죠. 텍트 타임보드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죠. 불량률 0.2%. 품질 데이터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보지 않았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서두름이 아니라 숙련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품질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둘은 동맹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은 20시간 돌아갑니다. 교대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졌죠. K2 전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5톤의 강철이 눈앞에 섰습니다. 사진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1500마력의 굉음이었죠. 땅이 울렸습니다.
제 가슴뼈도 울렸습니다.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죠.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가속이 빨랐습니다. 제동도 정확했습니다. 60도 경사로를 올랐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멈췄다가 후진으로 내려왔죠.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수중 도하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4m 깊이를 지나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엔진음이 변함없었죠. 포격 시연이었습니다. 1500m 거리 표적이었죠. 포신이 움직였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사수의 콜아웃이 들렸습니다.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연기가 거쳤습니다.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정중앙 명중이었습니다. 한 발로 끝났죠. 재장전 시간을 쟀습니다. 6초. 빨랐습니다. 포신이 숨 쉬듯 흔들리고 표적은 쓰러졌습니다. 주행 중에도 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능동형 서스펜션입니다. 이 전차는 움직이면서 쏩니다. 기술 용어가 많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흔들렸죠. 의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강철의 심박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비 브리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전 정비 모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공구 세트, 진단 장비, 예비 부품. 모든 게 컨테이너에 패키징됐죠. 풀키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열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어로 번역 완료됐습니다. 벌써요? 네, 계약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시설을 봤습니다. 가상현실 장비였죠. 실전과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신병 교육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경험을 만듭니다. 전력화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인도 후 2개월이면 작전 투입 가능. 수치가 현실적으로 보였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시간표는 전력표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죠. 현장 사람이었습니다. 실전형 장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폴란드에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정비도 가르치고 문제도 함께 풀겠습니다.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들은 약속 대신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숫자 대신 강철을 보여줬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동행이었죠.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내일은 폴란드 지형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검증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낼 겁니다. 강철은 거짓을 모르니까요.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현장 실사 결과였습니다.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납기 신뢰도. 모든 항목에 합격 판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위험합니다.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생산 라인부터 시험장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낯선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실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익숙함을 안전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죠. 한국 무기, 값싼 실험대, 폴란드가 시험 무대되나.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 유럽 동맹 균열 우려, 정치적 부담 가중. 누가 쓴 겁니까? 유럽 방산 로비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나토 내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비공식 소식통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폴란드는 독단적 행보를 중단하라. 동맹 내 합의를 존중하라. 협박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계약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죠. 반대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자존심의 전쟁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를 선택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으로 전차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말 대신 강철이 필요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한국 측 2차 테스트 준비, 당분간 보류. 결제 서류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지형 테스트를 위해 준비했죠. 장비도 챙겼습니다. 일정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공식으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엔진은 준비됐는데 사람이 멈춰서면 안 됩니다. 신뢰하는 참모 몇 명을 불렀습니다. 시연을 진행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식 루트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책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포성을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비공식 시연 가능합니까? 즉시 답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이틀 후 시험장에 모였습니다. 공식 참관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돌아갔습니다. 데이터 측정 장비도 설치됐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K2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폴란드 지형 테스트였죠. 습지, 언덕, 급경사. 우리 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뚫고 나갔습니다. 포격 테스트였습니다. 2000m 거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죠. 포신이 조정됐습니다. 발사. 명중이었습니다. 한 발로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기록됐습니다. 가속시간, 제동거리, 명중률, 정비 전환 시간. 모든 수치가 기존 유럽산보다 우수했습니다. 영상도 찍혔습니다. 증거가 완성됐죠. 저는 즉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언론이 돌아섰습니다. 한국 전차, 폴란드 지형 완벽 통과. 유럽산보다 우수한 성능 입증. 헤드라인이 바뀌었죠.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한다. 정치 말고 성능을 보라.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방위원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대파가 조용했죠. 데이터 앞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표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성을 들려줬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진실은 증거로 올립니다. 거짓은 침묵합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의 본격 협상 진행. 결제 도장이 찍혔죠. 우리는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했고 행동이 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폴란드 군인들이 한조로 편성됐죠.
통역관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곧 필요 없어졌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 교관이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폴란드 병사가 즉시 이해했죠. 말보다 눈빛이 빨랐습니다.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전차 조종 훈련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가 운전석에 앉았죠. 한국 교관이 옆에 섰습니다. 간단한 제스처였습니다. 가속, 제동, 방향 전환.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차가 움직였죠. 처음 치곤 부드러웠습니다. 교관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병사가 웃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의사소통은 완벽했습니다. 포수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준, 사격, 재장전. 한국 교관이 시범을 보였죠. 폴란드 병사가 따라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명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틀째 야전 훈련이었습니다. 실전 환경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K2 전차 한 대에서 유압라인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 정비병이 긴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였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달려왔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공구함을 열었죠. 진단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2초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밸브 연결부 문제였습니다. 수동 전환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5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폴란드 정비병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예비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습니다.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모든 고장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수리보다 빠른 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해법을 알고 있었죠. 경험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흘째 지형 테스트였습니다. 폴란드 동부 습지 지대였죠. 과거 유럽 전차들이 고전했던 곳입니다. 지늘기 깊었습니다. 일부는 포기했던 구간이었습니다. K2 전차가 진입했습니다. 궤도가 진흙을 박찼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죠. 유압음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전차가 전진했습니다. 참관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차가 가장 깊은 지점을 통과했죠. 진흙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흙탕물 속에서도 깃발은 서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출력대 중량 비율이 높습니다. 궤도 접지압도 최적화됐습니다. 기술 용어였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전차는 어디든 갑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야전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죠. 한국 팀과 폴란드 병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습니다. 통역이 옮겼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철제 컵이 부딪혔습니다. 건배 소리가 울렸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맹보다 가까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폴란드 민요였습니다.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K2는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협업 그 자체였습니다. 닷새째, 언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해외 주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전차 유럽 평야를 지배하다. 폴란드의 현명한 선택.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주요 외신이 취재를 왔습니다. 합동 훈련을 촬영했죠. 습지 통과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국내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찬성 80%를 넘었죠.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패라고 말이죠. 국회에서 토론이 열렸습니다. 야당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됐죠.
9조 원 규모. 역대 최대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봤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죠. 매뉴얼이 아니라 손이 움직였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관과 폴란드 병사였죠. 말없는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전쟁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맹의 서사입니다. 우리가 믿은 건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의 진심이었습니다. 흙이 튀었고 그 흙 위에 신뢰가 피어났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계약 최종 단계였죠. 서명만 남았습니다. 9조 원 규모의 역사적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죠. 긴급 상황입니다. 즉시 오십시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기사였죠. K2 핵심 기술 유출 의혹. 폴란드가 실험 무대로 전락. 유럽 경쟁사가 유포한 거였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이 빛날 때 태어난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계약 보류 지시가 내려왔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승리의 순간마다 거짓은 그림자처럼 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겁니까? 하지만 정치는 달랐습니다. 의혹만으로도 충분했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이었죠. 국방위 참모 한 명이 유럽 방산 로비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가 구속됐죠. 총은 적이 아니라 안에서 겨눠졌다.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웠죠. 손목시계를 벗어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이었다.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배신자가 자백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죠. 비상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방패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도 없었습니다. 최종 시연이 결정됐습니다. 냉각 시스템 과부하 상태 테스트였죠.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봤죠. K2 전차가 준비됐습니다. 냉각 시스템 부하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엔진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죠. 시동을 겁니까? 네, 시작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터졌죠. 회전계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렸죠. 급제동, 방향전환, 경사주행. 모든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포격 시연이었습니다. 2500m 거리였죠. 극한 온도 상태였습니다. 포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사. 굉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연기가 거쳤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엔진이 정지됐습니다. 온도 체크가 들어갔죠. 정상 범위였습니다. 강철은 거짓을 모른다. 증명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울렸죠. 엔진음이 심장을 대신 뛰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 본회의였습니다. 찬성 320표, 반대 50표. 압도적이었습니다. 9조 원 규모 계약 최종 승인. 의사봉이 내려쳤죠. 그날 포성보다 큰 소리가 들렸다. 국민들의 환호였습니다. 서명식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죠.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도 펜을 들었죠. 서명이 끝나자 역사가 시작됐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 아래 두 나라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짓과 위기의 불길 속에서 진짜 강철의 결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방패는 준비됐습니다. 서명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첫 배치가 도착했죠. K2 전차 30대, K9 자주포 20문. 폴란드 땅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움직였죠. 공식 참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도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전 수준 시연을 보겠다는 겁니까? 압박이었습니다. 유럽은 아직 의심하고 있었죠. 증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폴란드 동부 훈련장. 실전 모의전 방식이었습니다. 준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시연 전날 참관단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나토 사령관.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 대표들도 보였죠. 실패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오히려 좋았습니다. 실전은 언제나 불완전하니까요. 참관석이 가득 찼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실시간 중계도 준비됐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럽산 전차였죠. 독일제 레오파드였습니다. 기동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았죠. 포격 시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장전 중 기계 결함이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참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결국 재장전에 성공했지만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국 진영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K2 차례였죠. K2 전차들이 진입했습니다. 3대가 포메이션을 이뤘죠. K9 자주포도 배치됐습니다. 완전한 전투 편제였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제 심장도 뛰었습니다. 가속이 빨랐습니다. 60km까지 순식간이었죠. 급제동도 정확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구간이었습니다. 참호, 언덕, 급경사. 거침없이 통과했죠. 유럽 전차보다 빨랐습니다. 참관단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포격 시연이었습니다. 2000m 거리 표적. 바람이 강했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포신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발사 준비. 3, 2, 1. 발사. 동시 포격이었습니다. 굉음이 하늘을 찢었죠. 연기가 거쳤습니다.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죠. 재장전 6초. 다시 발사 준비 완료. 빨랐습니다. K9 자주포가 발사했습니다. 5km 거리 표적. 명중이었습니다. 참관단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통합 전술 기동이었죠. 전차, 자주포, 지원 차량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실전 작전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향해 진격했습니다. 포격 지원이 들어갔죠. 완벽한 협동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임무 완료. 소요 시간 15분.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참관단이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나토 사령관도 박수쳤습니다. 유럽 업체 대표들은 조용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은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봤습니다. 실시간 중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을 구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옳았다. K테크가 유럽을 다시 쓴다. BBC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나토의 새 척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척추가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폴란드 병사들이 포옹했습니다. 환호가 울렸죠. 하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유럽은 무기를 본 게 아니라 의지를 봤습니다. 한국의 강철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이 목표를 맞췄습니다. 포성이 하늘을 찢는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시연 후 일주일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체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협상을 요청했죠. 나토 내부 전략 문서가 개정됐습니다. K-디펜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됐죠. 한국식 신속 전력화 체계. 유럽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나토의 새 척추 메이드 인 코리아. BBC도 따라했죠. 로이터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내부도 변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죠.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청년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K2 폴란드 프로젝트 팀이 발족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맡았죠. 폴란드 젊은이들이 배웠습니다. 기술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세대의 유산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죠. 생산 라인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손등에 흉터가 여전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길의 끝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준비해서 온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단지를 걸었습니다. 하늘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죠. 그 옆에 폴란드 국기도 함께였습니다. 바람에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K2 첫 인도 기념. 2025년 10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국팀 전체가 모였죠.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폴란드식 보드카도 나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처음 한국을 의심했죠? 솔직했습니다. 네, 의심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의심을 존중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무기 고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라 불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린 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죠. 가방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준 기념품이었습니다. K2 미니어처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보았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지키려는 결심에서 태어난다. 이제 세계는 배운다. 진짜 평화는 강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겼다. 강철은 녹슬지만 그날의 신뢰는 영원할 것이다.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바르샤바 상공이었죠.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제 방패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식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었다. 유럽의 방패는 이제 한국의 강철로 완성되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다. 진짜 동맹의 시작 말이다.